자, 이번에는 2019년도 2회 고졸 검정무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똑같이 다항식 문제예요.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B는 3X 플러스 4. 그러면 자, 3A 빼기 B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3A란 얘기는 여기 A에다가 몇 배? 3배를 해주면 되죠. 여기 개수가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 그러면 3x 제곱 x 곱하기 3 3x 그쵸? 이게 3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4 가로해 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이 마이너스 때문에 가로 안에 부호가 전부 다 반대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러면 중간에 3x 마이너스 3x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3x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 다항식 문제는 앞에서부터 계속 풀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A에 3배 해주고 B 앞에 마이너스 해줘서 B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가 되게끔 나오게. 여기도 지금 보면 플러스 3A 플러스 4인데 3X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등식,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좌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2를 전부 다 곱해요. 가로 앞에 2 있다는 얘기는 가로 안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하는 얘기죠. 자,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1 곱하기는 2x제곱, 그 다음에 x는 2x 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는 4. 그럼 왼쪽 이렇게 전개한 거랑 오른쪽에 있는 ax제곱 2x 플러스 b가 어떻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x제곱에 있는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a랑 2랑 어떻게 같다. 그럼 a는 2. 중간에 2x는 완전 똑같죠. 그런 다음에 여기 4랑 b랑 똑같으니까 b는 얼마? 4.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어요? 2 더하기 4니까 답은 6이 돼서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풀어주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에요. 3번.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값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 식을 요 앞에 있는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몫을 qx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여기 뒤에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를 안 적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검산식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을 7로 나눴다고 치면 4, 7에 28에 나머지가 2가 나오죠. 그쵸? 나머지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4, 4, 7에 28 더하기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몫이고 이게 나누는 수. 그래서 처음수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아요. 요걸로 나눴고 요게 몫이 되는 거잖아요. 몫. 근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뒤에 안 더해주면 돼요. 그쵸?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안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숫자는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지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식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이거 x-1이라는 얘기는 x자리에다 1 넣어주면 뭐가 돼요? x가 1이면 요게 0이 돼버리죠. 그쵸? 잠시만요. 얘 x가 1 넣어주면 얘 0 돼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전부 다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에다 1 넣어주면 왼쪽에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 a 플러스 5가
오른쪽이 전부 다 뭐가 돼요? x에다 1 넣어주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1 빼기 1은 0이니까 요 1 빼기 3 더하기 a 플러스 5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만 옮겨주면 되겠죠? a는 자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인데 넘겨가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5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2에서 5 빼면 얼마? 마이너스 3. 답은 2번이 돼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x-1과 몫으로 이렇게 구성될 거고 그러면 x-1이 0이 되는 x값 1을 넣어주면 오른쪽은 0이 될 거고 왼쪽도 계산해주면 0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i가 나왔는데 i는 자 쉽게 생각해서 여기 나왔듯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 얘기는 i를 2번 곱하면 즉 i 제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i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i 곱하기 i에다가 3-2i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i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되면 앞에는 3i가 될 거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2밖에 없으니까 2고 i 곱하기 i 제곱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a 플러스 3i랑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 제곱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3i 그대로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3i. 그 왼쪽 3i, 오른쪽 3i 똑같으니까 결국에 뭐 a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씩 전개해 주신 다음에 여기 i를 이렇게 하나 3i에다 곱해주고 2i에다 마이너스 2i에다 곱해주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i 있는 애랑 i 없는 애랑 어떻게 똑같아진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최대 혹은 최소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상에 보면 이렇게 실선을 그어져 있는 데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점선이면 그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가장 높이 있을 때의 y값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y값이다 생각해 주시면 가장 높은 점이 요거죠. 이때 y값 얼마? 4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 범위가 저렇게 동일할 때 최소값 구하라. 그럼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의 y 좌표는 뭐겠어요? 0이 되겠죠. 그렇죠? 최대값은 가장 높은 점의 y 좌표고요. 최소값은 가장 낮은 점의 y좌표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는 거. 요거 옆에 그래프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 그래프의 요 실선 부분만 정확히 보시고 가장 높은 데가 가장 높은 y값, 가장 낮은 y값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2번은 얘는 요거 식을 써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인데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 0이 요 중간에 0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숫자 넣어서 해볼게요.
그럼 x 자리에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0 빼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이란 부호를 제외한 숫자만이잖아요. 그럼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0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을 고르셔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숫자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다른 끝에 있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 4를 한번 넣어볼게요. 4. x를 4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 빼기 1은 자 3번 4 빼기 1의 절대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4 빼기는 3이잖아요. 3의 절대값은 3이 되겠죠.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되잖아요.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왜냐면 4도 넣어도 되니까요. 2번은 4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는 여기 바깥에 있기 때문에 4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요 해당되는 범위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 형태고 얘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x-1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세 칸 안쪽의 범위고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요 안에 있는 범위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1이라는 요 얘기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사이에 있는 범위란 얘기죠. 그래서 x-1이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x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줘요.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으니까 x만 나올 거고 자, 3 더하기 1은 얼마? 4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형태가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시면 차라리 요 해당되는 범위가 되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끝에 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 한번 넣어보시면 식이 만족한다, 식이 성립한다 하시면 그 부분은 들어가는 거고 식이 성립을 안 해, 만족을 안 해 그러면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어떻게? 숫자를 넣어봐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7번 보시면 여기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5,7 B는 1,1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이란 얘기는 가운데 점이잖아요. 가운데인데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x좌표끼리 어떻게? 중점은 더한 다음에요 2로 나눠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x는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그게 중점이 돼요. 자, 마이너스 5랑 1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7 더하기 2라면 8인데 그거 2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림상에 보시면 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중점이잖아요. 쭉 보시면 x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y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어요. 그럼 2하고 7 가운데 얼마예요? 4가 되겠죠. 1에서 4까지 3, 4에서 7까지도 3.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x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까지 3,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까지도 크기가 3 크기 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 그래서 중점은 가운데 점이라서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요.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의 수직이고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 그래프의 수직이란 얘기는 수직일 때는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는 애를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에 있는 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어떤 걸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얘가 그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됐고 2만 없어지니까 2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해요. 그러니까 그때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2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y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식에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a가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y절편. 그래서 보시면 요거 잠깐만요. y절편을 좀 잘 써보자. 요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일단은 그거를 아시고 기울기는 뭐냐? 기울은 정도인데 자, 얘가 지금 둘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어떻게? 요때가 수직이란 얘기예요. 수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 2 곱하기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여기 A 자리에 들어갈 게 뭐란 얘기예요? 일단은 2x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답은 1번이란 게 바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y절편은 뭐냐면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x가 0일 때 y값 1이 있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0 넣어주면 1 나오죠. 전부 다 0 넣어주면 1 나와요. 지금 형태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y는 ax의 a는 기울기 b는 y절편. 그 y절편이 뭐냐? x가 0일 때의 y값. 그래서 0, b 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0,1이기 때문에 b자리에다 1 넣어준 거고요. 사실 기울기는 뭐냐면 기울기란 애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x가 얼마 증가했을 때 y가 얼마 증가했을까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역시도 조금 시간이 좀 더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뒤에 문제를 못 풀 테니까 일단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다. 그 다음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어떻게 수직한다. 거기까지만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해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거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시면요. 중심의 좌표가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 자, 이거는 형태를 외워주셔야 돼. 중심 좌표가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제 R이라고 하죠. 얘가 R인 경우 여기는 지금 R이 1이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이 형태를 잠깐만 기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이 r제곱에는 요런 원의 방정식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원의 방정식. 이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a 자리에다 뭐 넣어줘야 돼요? 3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b 자리에다가 2 넣어줘야 되고요. r 자리에다 1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 적어주시면 오히려 저거 진하게 쓴다고 썼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네요. 자, 자, A 자리에다 3 넣어줬으니까 x 빼기 3의 전체 제곱
y 빼기 r이 b가 2니까 y 빼기 2의 제곱은 r이 1이니까 1.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렇죠? 요거는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의 중심이 a, b. 그다음에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은 r 제곱 형태. 자, x 빼기 a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기본 형태를 알고 계시고 넣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숫자를 넣어두셔서 푸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중심이 3,2 반지름이 1이라는 거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3,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 원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이란 얘기는 원점부터 여기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3칸 갔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3칸 가는 게 반대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렇죠? 자, 얘는 위로 몇 칸 갔어요? 위로 1칸, 2칸, 3칸, 4칸 갔죠. 위로. 그래서 요 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4칸 가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그럼 여기는 여기의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 자, 쉽게 생각하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랑 y랑 모두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원점에 대해서 이게 3,4기 때문에 이거 부호고 둘 다 반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 부호를 둘 다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여기 지금 가로가 x축이니까 요 3에서 위로 하나, 둘, 셋, 4칸 올라간 거잖아요.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4칸 내려간 x축의 대칭 이동이면 x는 그대로인데 y가 위로 4칸 간 거 밑으로 4칸 가서 3, 마이너스 4. 그 얘기는 y 부호를 반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게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주면 y축에 대해서 그럼 대칭 이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은 그럼 앞에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y좌표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부호가 반대예요. 그 얘기는 y축이 세로잖아요. 얘에 대해서 오른쪽으로도 3칸 갔으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y는 변화가 없고 x부호만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3,4가 된다고. 자,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부호가 반대고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부호 반대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부호가 반대고 원점 대칭 이동은 모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더 y보다 크고 마이너스 2가 y보다 크고 그쵸? y 입장에서 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한 것은 자, y 값이 더 작대요. 그러면 이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보다 y 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일단은
마이너스 2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요거거든요. 요선. 요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1, 2번 다 땡이에요, 지금. y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써있죠. y는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y값이.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도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보다도 y값이 더 작아요.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통적으로 밑에 있는 건 몇 번? 3번이 돼요. 얘는 여기 y는 마이너스 x보다 위쪽에 존재하죠. 그럼 요 범위는 y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공통적으로 들어간 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은 요 3번 형태가 된다. 그거 작다는 얘기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다는 얘기는 y가 요 식보다 작다는 얘기는 밑에 있다. y가 이 식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다. 그거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 보시면 집합인데요. 자, 일단은 요게 A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교집합. 교집합의 의미는 어떻게?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여기 2, 그 다음에 뭐예요?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많이 써주세요. 2 둘 다 있고 5도 있네요. 그럼 2하고 5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n이 있어요. n은 뭐예요? 넘버라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 물어본 거예요. 2하고 몇 개 있어요? 2개. 답은 1번이 돼요. 1번.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나타낸 게 요 형태죠. 그쵸? 자, 13번. 자,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요거의 대우. 대우는 뭐예요? 대우는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고요. 가정, 결론 이렇게 된 걸 이거를 결론, 가정 이렇게 바꾸고 각각을 어떻게 부정해줘요. 부정해주고 부정해줘요. 이다면 아니다, 아니다면 이다 이렇게 바꾼다는 게 반대로 얘기한다는 게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앞에가 이게 가정이고요. 얘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얘랑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결론 이렇게 갔던 건데 왜 자꾸 이게 튀어나와? 가정에서 결론을 갔던 걸 결론에서 가정으로 가는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다 이건데 이거는 역이죠. 역. 가정하고 결론 단순히 바꾼 건 역이고 대우는 이 역에서 각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우는. 그러면 크다의 반대는 뭐예요? 작다. 그 다음에 같다도 넣어줘야 돼. 우리가 크기 비교는 작은 거,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크다의 부정이니까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호방은 반대로 해주고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면 얘도 x가 1보다 큰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부등호의 부정은 반대 방향으로 바꿔준 다음에 갖다가 있으면 갖다 넣어주시면 갖다가 있으면 갖다 안 넣어주시면 되고 갖다가 없으면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가정하고 결론 바꾸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작으면 크거나 같다 크면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시고 갖다가 있으면 갖다를 빼주시면 되고 갖다가 없으면 갖다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볼게요. 자, 함수 문제인데 F는 X에서 Y로 갔는데 여기 뭐예요? 역함수잖아요. 역함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란 얘기는 Y에서 X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되냐? 역함수면
x랑 y랑 바꿔주신다고 보셔도 돼요. 요 안에 있는 애랑 바깥에 있는 애랑 바꿔주시면 돼요. f가 4일 때 a가 된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란 얘기는 x랑 y랑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기존 함수처럼 표현해 주려면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f 함수에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4가 나왔다는 얘기는 f 함수에 4를 넣었더니 a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값 구하는 거니까 4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2가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역함수란 얘기는 x랑 y랑 어떻게 위치를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에다가 a를 넣었을 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본래 함수에 4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그래서 요 4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 그쵸?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다. 자, 15번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는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지금 보면 더해졌다는 얘기죠. 커졌으니까.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3 차이 나죠? 얘도 3 차이 나잖아요. 이것도 3 차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예요? 3 차이 나가겠죠. 답은 얼마? 14. 13에다 3 차이 나니까 얼마? 16 되잖아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더 풀 수 있는데 AN 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풀 수는 있는데 뭐 비교적 지금 몇 해년도 계속 풀어봐도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씩 더했느냐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앞뒤 숫자를 차이가 얼마 나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는 일단 보시면 가장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게 요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값. 그럼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뭐가 돼요? 여기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고 빼기 1인데 루트 안에가 0이 돼버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되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쵸? 가장 중요한 거 루트 안에 그래프상에서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0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루트 안에 0이 된다는 것까지만 생각해 줘서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쵸?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루트가 0이 돼버리죠. 그때 나오는 y값 얼마? 마이너스 1. 거기서부터 무리함수는 시작한다. 그래서 루트 2, x가 마이너스 1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전부터 시작하는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무리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루트 안에 0 되는 애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0이 된 x값 구한 다음에 0이 되면 그때 y값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애가 y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맞춰서 시작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7번 보시면 자 이거 시그마인데요. 시그마의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있는 애가 K자리에다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고 5 넣어줬다는 얘기 5까지니까 그럼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2 2 넣어주면 A2 플러스 2 3 넣어주면 A3 플러스 2 4 넣어주면 A4 플러스 2 5 넣어주면 A5 플러스 2를 얘를 다 더한 거다. 1부터 5까지 넣어준 걸 다 더한 게 얼마다? 16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앞에 거는. 그러면 A1, A2, A3, A4, A5까지 더한 거 2가 몇 개예요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럼 2, 5, 10이잖아요. 이게 16이란 얘기는 여기 A1부터 A5까지 더한 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A1, A2, A3, A4, A5를 어떻게 다 더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왔던 6이랑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얘도 이거 어떻게 하나씩 넣어보시라고 그랬죠? A1이 2니까요.
밑에 식에다 n자리에다 1 넣어주면 돼요. 그럼 a2 2분의 a1 2분의 1 곱하기 a1이 2니까 2 넣어주면 1 되죠. 그럼 a2는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n자리에다 이제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3 2분의 1 a3 그쵸? a2 점 n자리에다 2를 넣었으니까요. 그럼 a2가 1이니까 얼마요? 2분의 1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 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4는 2분의 1 a3이 되겠죠. a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면 n자리에다 3을 넣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그럼 얼마?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n자리에다가 1부터 하나씩 여기다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넣어봐서 n a1이 2이고 a2가 1이 됐고 2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1 형태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 지수법칙인데 이거 지금 곱하기가 나누기가 나왔어요.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차라리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걸 아예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얘 무슨 의미냐?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의미예요. 지수가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그러면 2의 세제곱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어주면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를 아싸리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2의 제곱 나누기 2분의 1 그렇죠? 2의 마이너스 있으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고 숫자 1이니까 2겠죠 그냥. 그럼 이거를 곱셈으로 바꾸면 2의 제곱 곱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4이 8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20번 로그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 바로 답을 그냥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차이가 1나죠. 여기 중간에 딱 뭐예요? 마이너스 1이면 딱 맞겠네요. 답은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건 너무 요행수 같아서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그하고 n만 있다는 얘기는 여기 상형 로그 여기 10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0이. 그러면 자 n자리에다가 지금 첫 번째는 얼마예요? 이게 0.01인데 얘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전체 제곱 될 거고 자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분모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지수가. 그럼 요거에 제곱되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요. 그래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할 때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 밑이 10이라는 거. 자, 로그 나왔을 때 로그 및 진수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지수 함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지수로 바꿔주면 및 지수 진수 형태. 그러면 자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10에 여기 구하고자 하는 요거 네모라고 그러면 네모가 뭐가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2. 얘가 미치고 얘가 진수 얘가 지수 얘가 진수가 되기 때문에 10의 네모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여기 들어갈 게 마이너스 2가 돼요. 10의 네모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래서 네모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0.1 같은 경우 얘는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10분의 1을 지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요.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는 10의 0제곱이잖아요. 지수가 0이면 1이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얘는 10의 1제곱이잖아요. 10이란 얘기는 그냥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지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인데, 요거 다른 건 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요거 꼭 요 형태가 되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 요 형태가 되는 걸 꼭 외워주셔야지 요 문제는 풀 수가 있고, 요거 반복적으로 로그 문제는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요 형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 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까지 오늘은 한번 해봤고요. 앞에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문제 풀었는데 그거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